반갑습니다.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엔디비아 타고 날아갑니다. 로봇에선 이 주식 보세요. 올해 손실 복구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좀 봐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면 오늘 일단 뭐 양시장 좀 큰 폭으로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하락의 기운을 뚫어내고 상승 전환을 해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잘 버텨줬고,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1, 2위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위도 좀 바뀌었죠. 이제 나스닥 쪽이 좀 오늘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기도 약간 밀렸고, 삼전우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 SK스퀘어 등 개별주들이 확실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늘의 시장 이슈를 좀 간단히 봐보면, 일단 반도체 약세를 이겨낸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미 증시가 반도체 약세 좀 보였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앞두고 7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에 중국 기업들의 상장과 자금 조달 문제가 겹치며 약세장으로 국내장이 시작을 했지만 꾸준히 반등을 해주면서 양시장이 현재 상승 마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제 삼성전자의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주환원의 우려로 크게 급락한 부분이 과도하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이슈로 사실 크게 오른 것은 없어요. 하지만 낙폭은 나왔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 시선이 생기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어이가 없는 부분이, 사실 주주환원에 대해서 기대치가 150조였습니다. 150조인데 150조 대신에 삼성전자에서는 최대 110조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40조 정도의 차이가 물론 클 수 있죠. 충분히 클 수 있는데, 애초에 주주환원을 그만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본인들의 잉여 흐름, 현금 흐름에 대해서 돈을 조금 더 우리 주주들에게 풀어주겠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너무 과도하게 급락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것은 없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좀 악재가 아니라는 시선이 생기면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슈가 줄어가는 중동 정세입니다. 저번주에 비해선 중동 악재가 크게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협상 쪽으로 무게감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또 무력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긴장감은 현재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결국은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로봇이 핵심인데, 일단 AI의 물리적 실체화입니다. 자, 생성형 AI가 이제는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단계로 진입을 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시각, 언어, 행동, 데이터를 함께 학습한 이제 VLA 모델이 발전으로 로봇이 정해진 코딩 없이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좀 스스로 판단하는 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글로벌 노동력 부족과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제조물류, 그 다음에 뭐 건설, 농업 등 현장 생산직의 구인난이 구조적 한계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 3D 업종 기피 현상과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 도입이 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막 흔히 아는 뭐 삼성전자, 그다음 SK하이닉스, 그다음 뭐 현대차, 기아차, 요 정도 생산직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적게는 50대 1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50대 1에서 뭐 많게는 뭐 250대 1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정말 아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대기업, 정말 우리나라의 재계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생산직과 일반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뭐 산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산업단지, 그다음 뭐 공단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은 농업단지에서 농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쪽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채용 공고가 정말 매일 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SK하이닉스, 뭐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 그 다음에 완성차 요런 쪽의 업체들과 거기 이제 공단, 산단 쪽은 이제 대부분은
중소로 그리고 강소, 중소 해봤자 이제 중견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조금 급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복리 후생적인 부분이 사실 젊은이들의 유입을 이끌 만한 장점은 저는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복무를 산업체로 대체를 해서 공장에서 근무를 했지만 제가 제일 어렸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거는. 그 다음 제 다음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이 45 정도였던 것 같아요. 45. 네, 45. 그리고 평균 연령대가 거의 55세 이상이었습니다. 55세 이상. 60세도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으셨던 연장자분은 이제 72세였나? 그 정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젊은이의 유입이 확실히 이 공업단지 쪽에는 끊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는 만큼 결국은 이 인건, 그러니까 인력을 결국은 자동화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다가와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지금 현재의 구조적 자체가 약간은 좀 시장의 이점보다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안 움직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부분 바로 이제는 무인 그리고 자동화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공급망 재평 및 리슈어링인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요국들이 자국 내 제조 공장을 짓는 리슈어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로봇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한번 더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로봇 쪽에서도 어디가 가장 유명하고 유망하냐? 그거는 바로 로봇8입니다. 로봇8. 일단은 티칭 비용의 절감이 있어요. 자, 기존에는 작업 경로를 직접 티칭하는 구조였어요. 자, 근데 이게 티칭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코딩도 들어갑니다. 코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봇8을 손으로 직접 잡아서 좌표를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X자를 두고 여기서 좌표를 그리는 거죠. 뭐 여기서는 여기에 한번 찍고 그 다음 여기 찍는 것을 손으로 직접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라 라고 직접 코딩 그 다음에 티칭이 들어갔다면 AI 모델이 적용됐을 때는 별도의 하드 코딩 없이 스스로 최적의 경로와 파지 방식을 계산하여 작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가장 안전하고 규제 허들이 낮아요. 그 말이 뭐냐? 지금 현재도 로봇팔 같은 협동 로봇은 작업자 옆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토크 센서 기반 충돌 감지 등 안전 메커니즘이 산업 표준 인증을 마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패스가 필요한 대형 산업용 로봇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휴머노이드에 비해서 현장 안전 규제 통과가 빠르고 기존 공장 라인에 즉시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꾸준히 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그러니까 상용화죠. 상용화. 네. 이거 언제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알 수 있듯이 이제 이족 보행인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이 부분은 당장은 실현이 어려워요. 상용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우리 뭐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공장이라는 곳 자체가 어떻죠? 일단 뭐 당연히 반도체 공장처럼 엄청나게 깨끗하고 그런 공장도 있겠지만 공장의 특성상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윤활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1차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아직도 제조업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사용돼요. 근데 그 기름들이 바닥에 당연히 닿죠. 바닥에 닿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바닥이 미끌미끌해집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공장의 업무를 멈추고 바닥을 닦아내진 않아요. 공장의 특성상. 어느 정도로 하냐? 그냥 살짝 물기 있는 걸레 같은 걸로요. 그냥 한 번씩 밀어내는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도 없는데 그런 미끄러운 공장에서 근무가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아이작처럼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지금 현재의 과정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팔, 그리고 뭐 로봇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협동 로봇, 이쪽은 왜 되냐? 이미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 근데 물론 피지컬 AI가 결합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상용화가 돼 있다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팔 쪽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이어지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정 이쪽이 아마 1순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물류창고 쪽입니다. 물류창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알바몬이나 잡코리아 뭐 요런 쪽 들어가 보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진짜 24시간 365일 매일 구인을 해요. 왜 그럴까요? 물류센터는 사람이 직접 어떻게 하나, 바로 이제 사람이 직접 차로 집어넣는 과정이 지금 현재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 바로 로봇팔을 통해서 작업이 가능해진다면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근데 어차피 벨트가 있어요. 벨트가 이렇게 나져 있고 이 벨트에서 물량 작업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1번 뭐 A 지역으로 가는, A 동으로 가는 택배, 그 다음에 여기에 B 동으로 가는 택배, 그 다음에 여기에 C 동으로 가는 택배, 여기에 D 동으로 가는 택배,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알아서 배열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서 나눠져요. 자, 여기서 알아서 나눠지면 이 벨트를 타고 온 것을 어떻게 차에다가 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다가 실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벨트를 타고 내려와서 분류를 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됐을 때는 인력이 확실히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도 아끼고, 그 다음에 작업자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무 중에 다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적으로 남는데,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지금 당장은 느낌 자체가 어떻다? 바로 물류창고, 그 다음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이쪽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산업체에 복무를 했던 곳이 이제 뭐 하는 곳이냐? 바로 CNC 가공이라는 곳이거든요. CNC 가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커플러, 이런 부분들 가공을 하던 곳인데, 거기도 자동화 공정이 있어요. CNC 가공도 자동화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 공정이요, 100% 자동화라고는 말을 못해요. 100% 자동화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동화냐, 한 8에서 90% 정도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소재를 사람이 직접 끼워야 되고요. 그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 대로 가공을 합니다. 코딩이 되어 있는 대로 가공을 하고, 가공이 끝나면 사람이 문을 직접 열고 그 연 곳에서 소재를 꺼내고, 그 소재에 묻어있는 이제 가공을 하면서 나왔던, 이제 우리는 이제 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칩들을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거를 옆에다가 쌓아내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10에서 20%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아마 높은 확률로 자동화 공정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동화 공정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바로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관리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계를 전체적으로 자동화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는 줄어들겠죠.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만큼의 24시간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전부 자동화 쪽으로 공장을 새로 하나 만든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관리자로 이제 저의 선임이셨던 분이 채용이
돼서 가실 거다라는 얘기까지가 제가 마지막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듯 지금 일반적인 공장들 자체도 결국은 자동화 공정 쪽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물론 사람의 손이 일부분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높은 관리자급들이 관리직으로 들어는 가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다? 지금도 자동화 공정으로 많은 기업들이 조그만한 중소기업도 자동화 공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로봇팔이나 협동 로봇 쪽이 아마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로봇팔을 사용을 했어요. 로봇팔을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소재를 장착하거나 이제 소재를 뺄 때, 기계에서 빼낼 때, 이럴 때는 로봇팔이 직접 갔습니다. 로봇팔이 가서 에어건을 불고요. 그 에어건을 분 상태로 로봇팔이 소재를 꺼냅니다. 꺼낸 다음에 컨베이너 벨트로 와요. 벨트에다가 내려놔요. 그럼 벨트에서 내려놓은 것이 어떻게 쭉 가서 소재가 도착해야 되는 박스로 들어갑니다. 이렇듯 협동팔, 협동 로봇팔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피지컬 A와 결합이 됐을 때는 더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정말 빠르게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보고 갈게요. 일단 가장 협동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요쪽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은 일단 현대무벡스가 있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 좀 자동화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처음에 약세장이었다가 결국 좀 밀어 올려줬지만 그래도 21선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21선이 돌파가 돼서 눌렸다가 우상향하는 구조로 넘어갔을 때 어디 구간? 바로 이평이 좀 수렴해 있는 이 구간을 단기간에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시총이 좀 500억밖에 안 되니까 거르고 아진엑스텍 보겠습니다. 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좀 장기적인 61선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61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고 이 내려온 61선이 계속해서 지지를 현재 3개 캔들 이상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구간에서 쌍바닥 구간을 수렴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위로 좀 깔려있는 이평선들을 뚫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구간이 결국 바닥을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봐볼 건데, 일단은 로보스타도 한번 봐야겠죠.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21선, 그 다음에 지금 가까이 이평이 캔들이 좀 모여있고, 이평이 모여있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어떻죠? 약간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이죠. 지지를 받아주면서 61선이 돌파가 되고 구름대 위로 들어와서 구름대 구간에서 좀 눌려줬다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관 쪽에서 수급을 조금 꾸준히 붙여주고 있는 모습도 있고 외인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은 하고 있지만 아예 매수 매도에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쌍바닥을 잡아갈 때 매수 한번 타점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쌍바닥 구간이 어디가 나올까요? 요렇게 됐을 때는 14만 8천 원까지 내려와야 쌍바닥인데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300일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쌍바닥이 수렴은 되나?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전의 가격보다는 덜 빼도 이평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어느 정도 쌍바닥 구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일선, 지금 가격의 300일선인 한 18만 3천 원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온 가격 한 20만 원 정도 수렴을 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떨까요? 한미반도체도 지금은 매수 타이밍까진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추후에 한번 잡아가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매수를 유튜브 영상에서 이때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서 우리가 최소 이 매물대 구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는, 요 매물대 구간 한 30만원 선까지 가지고 올라가 보는, 그러면은 30만원 선이라고 하면은 한 50% 정도 수익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고, 결국 오늘의 추천주도 동일합니다. 뭐냐? 바로 두산 로보틱스예요. 제가 왜 계속 두산 로보틱스를 추천해 드리냐 하면, 바로 협동 로봇 분야의 국내 1위이자 글로벌 상위권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자, 테슬라나 피규어 AI처럼 완전한 인간형이 아닌 기존 협동 로봇 8과 자율 이동 로봇, 그다음 AI 비전을 결합한 실용적이고 산업용인 피지컬 AI 바로 로봇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말이 있죠. 뭐가 있나요? 바로 엔비디아가 선택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젠슨항 방한 시기에 실제로 엔비디아는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그룹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했죠? 바로 두산의 이제 야구 운영단인 두산 베어스에서 시구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많은 애착을 보이신다라고 조금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금 현재 21선을 지켜주고 있고, 이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쌍바닥 구간이 한번 수렴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쌍바닥 구간이 수렴이 나오면서 여기서 한번 더 300일선에서 저항을 맞아줬을 때, 자, 딱 포인트 잡아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 그 다음에 한번 저항을 받고 그 다음 구간,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될 때 이때 잡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산 로보틱스도 조만간 매수 타점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보이고요. 뭐 좀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매물 구간 현재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조만간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제가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고 할 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영상은 앞으로 장중에 이제 촬영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감 쇼츠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장마감 쇼츠. 이제 1분 이내로 장마감 팩트 내용들만 빠르게 추려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영상의 퀄리티라던가 영상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재미나고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